네, 조성우의 투자의 맛으로 이어가겠습니다. SK증권 영업부 PIB센터 조성우 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부장님 기분 좋게 오늘 시작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어제장 복귀부터 들어가 볼까요? 어제 국내 증시의 분위기는 그렇게 좋지는 못했습니다. 네. 특히 코스닥 쪽에서 제약바이오가 조금은 흔들리면서 네. 어느 정도 낙폭이 좀 나왔었거든요. 네. 어제는 어떻게 보셨나요? 그러니까 일단 시장은 참 어떻게 보면 단순한 논리로 움직입니다. 일단 뭔가 좀 불확실성이 있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많이 오른 장기간이든 단기간이든 많이 오른 쪽에서는 아무래도 좀 매도가 나오는 것이고요. 또 그 와중에 또 안 오른 쪽에서는 또 이제 반격의 어떤 시그널들이 보이기 마련인데 저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반도체가 일단 지수 방어를 했죠. 어제도 네. 외국인이 반도체를 매수하면서 코스피 쪽은 또 좋은 모습을 이제 보였는데 어제 또 의외로 코스닥 쪽이 많이 흔들리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화면 보면서 좀 마저 설명드릴게요. 일단 지금 어제 특징적인 거는 양시장이 이제 조금 밸런스를 맞췄습니다. 자, 그저께까지만 해도 상대적으로 코스닥의 반등 강도가 강하고 이제 코스피가 약하다. 그리고 그 약한 원인 중에 하나는 반도체 쪽의 반등 탄력이 약하다. 요거였는데 이틀 동안 반도체가 좀 지강 랠리를 하다 보니까 코스피 쪽이 상대적으로 힘이 강했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레벨이 이제 비슷해졌어요. 그러니까 참 이게 시장이 이렇게 밸런스를 잡는 그런 모습이고 또 바이오 쪽은 최근 반등장에서 또 유독 또 이제 바이오 쪽이 또 그 단연 또 발군의 어떤 시세를 좀 냈었던 측면이 있잖아요. 그러다가 시장에 좀 관망 심리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바이오 중심으로 또 이제 차익 실현 매도가 좀 나오는 이런 모습들. 그러니까 시장은 어떨 때는 굉장히 왜곡되는 것 같지만 또 어떨 때는 또 굉장히 또 균형을 찾으려는 그런 어떤 작용들이 있는데 어제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일단 표면적인 이유로는 7월 미국의 CPI 소비자 어제 간밤에 발표된 건 생산자였고요. 네.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중동 또 우크라이나 이런 쪽에 대한 지정학적 리스크 여기 이런 것들이 이제 매도 압력을 좀 증가시킨 요인이라 볼 수 있는데 어제 상승한 업종을 보게 되면은 또 고개가 끄덕여질 만한 것들이 반도체 그동안 좀 탄력이 덜했으니까 좀 마저 올랐다. 2차 전지 이제 바닥권에서 좀 꿈틀대는 모습이죠. 금융주 올랐습니다만 게임주 같은 경우 그리고 이제 에너지주 같은 경우는 최근 지정학적 리스크.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 좀 재료 삼을 것들은 다 이제 좀 반응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반면에 바이오나 조선 그 K뷰티가 이틀 동안 너무 심하게 네. 제가 안 그래도 좀 의견 없다고 말씀드리긴 했는데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고민이 있으시겠네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 테마도 일단은 좀 계속적으로 좀 힘이 빠지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지금 시장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단은 지난 월요일 날 블랙 먼데이를 맞았죠. 맞아가지고 어쨌든 꾸역꾸역 반등을 했고 반등의 어떤 이 끝자락에서 CPI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이게 기술적 반등의 끝자락일까 아니면 추세 전환의 변곡점일까 이런 심리들이 부딪힌 거잖아요. 부딪힌 거였는데 또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추세 전환 쪽으로 잡는 쪽은 저가 매수 안 오른 쪽으로 좀 유입이 된 것이고요. 좀 기술적 반등의 끝자락으로 보는 시각에서는 이제 바이오 쪽에서 좀 매도가 나온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좀 키 맞추기로 올라가고 내려가고 시장이 움직이고 있는데 2차 전지를 네. 본다면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한농화성 그리고 레이크 머티리얼즈를 콕 집어서 말씀을 주셨잖아요. 웬만하면 종목을 그렇게 좀 선별해 주시진 않고 큰 섹터로 네, 최근에는 맞아요. 말씀을 많이 주셨었는데 한농화성은 어제 장중에 상한가로 직행을 네. 하기도 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두 종목 성적이 너무 좋아요. 어떻게 보셨나요? 우리 이제 투자의 맛집이 이제 맛집으로 이제 와, 서서히 소문이 소문이 났어요. 이제 나야 더 나야 돼요. 이 더 정도 나야 갖고는 돼요? 안 되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제 우리 투자의 맛을 꾸준히 봐주신 분들은 제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아시겠지만은 일단 화면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이제 어제 한동안 이게 제가 그저께 진짜. 말씀드린 거죠. 네. 2차 전지의 여러 가지 어떤 시그널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최근에 열 처리 관련한 쪽 움직이는데 전 좀 전고체 쪽 이쪽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예. 있지 않나 봤는데 어제 한농화성은 이제 장중에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물론 상으로 닫았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리고 네. 또 하나 이제 같이 말씀드린 게 레이크 레이크 머티리얼즈. 머티리얼즈인데 이것도 장중에 21%. 이 이외에도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나 네. 하는 그런 전고체 관련주들이 어제 굉장히 강한 모습을 좀 보였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힌트를 착안해 드렸던 것은 그러니까 전기차 화재가 저는 그 2차 전지 캐즘의 어떤 클라이막스의 상징적인 장면일 네.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그리고 시장에서 이미 열처리 관련주 쪽, 그러니까 한번 또 볼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시로 들어드린 종목이 요게 이제 나노팀 위에는 그리고 이제 아래는 이닉스 그죠. 근데 이 친구들은 어제를 기점으로 도 힘이 빠집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전기차 쪽에서 그런 힌트를 캐치해가지고 발빠르게 이제 진입했던 이 수급들이 어제는 이제 전고체 쪽이나
아니면 이제 충전 관련한 쪽 네. 이런 쪽으로 좀 이동했다라는 좀 증거가 좀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제가 아까 우리 최인영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어떤 섹터를 말씀드릴 때는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업종 대표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이제 얻어 걸리는 케이스들이 많다고 하는데 요건 진짜 제가 조금 각 잡고 했던 거였죠. 네. 그런데 실제 시장에서 이런 작용이 나왔다라는 것은 제가 지금 2차 전지를 바라보고 있는 그런 시각이 현재로서는 시나리오가 일단은 좀 맞물려 돌아가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어떤 좀 자신감을 주기도 해요. 그래서 앞으로 좀 2차 전지 쪽에서 이런저런 시그널들을 잘 포착해서 또 추가적인 부분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께 좀 제시를 해드릴 건데요. 일단 지금 2차 전지가 굉장히 좀 벼랑 끝, 극단, 뭐 악재, 뭐 공포의 극단, 뭐 지금도 뭐 뉴스 보게 되면은 뭐 이제 뭐 화물 그 뭐죠 여객선에 뭐 이제 네. 전기차 안 실어준다, 뭐 여러 가지 그죠? 이런 굉장히 안 좋은 얘기들만 가득한 상황에서 시장에서는 이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다. 이런 것들은 좀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제 궁금한 건 그거죠. 어제 말씀 주셨던 그 종목들 시세 분출이 나왔었고 네. 지금은 2차 전지 중소형단으로 힘이 강하게 실리고 있는 상황에서 네. 좀 큰 틀에서도 이렇게 힘이 실릴까? 그러니까 네. 확산이 될까라는 게 우리 네. 투자자들은 궁금하거든요.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큰 것까지 움직이려면은 또 변수가 몇 개가 더 있죠. 일단 뭐 매크로 쪽의 이슈라든지 뭐 여러 가지. 물론 이제 해리스가 좀 우위를 점했기 때문에 조금 뭐 숨통 트이나 뭐 이런 시각도 있을 수 있는 건데. 네, 어제 또 트럼프가 일론 머스크랑 네, 또 대담하면서 맞아요. 전기차에 되게 우호적인 그 발언도 했더라고요. 예, 뭐 당선되려면 또 오. 무슨 얘기든 해야 되니까. 근데 일단은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원래는 사실 시장의 일반적인 논리는 그 시총상이 대형주가 먼저 주도해 나가고 중소형주가 사실 따라가는 쪽이 보통의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적인 그런 그림이잖아요. 보통 반도체가 대표적으로 그랬고요. 근데 2차 전지는 오히려 역으로 동생들이 형들을 막 엉덩이 걷어차서 막 일으켜 세우려는 게 아닌가라는 시그널을 어제 좀 장중에 좀 포착을 한 게 있는데 요 그림을 한번 볼게요. 아직은 이건 가설입니다, 여러분. 요것도 맞아 들어가면 저도 신이 날 텐데요. 이 차트를 한번 볼게요. 자, 위에 건 한농화성이에요. 어제 한농화성이 그러니까 10시까지는 조금 잠잠했어요. 그런데 이제 갑자기 10시부터 수급이 들어가면서 불과 1시간도 안 돼가지고 바로 상한가로 직행을 하는 이런 모습이었는데 이 아래 종목은 에코프로입니다. 이건 뭐 시총상이 대형 2차 전지주죠. 그런데 한농화성이 이렇게 꿈틀댈 때도 뭐 그냥 뭐 횡보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 V약에 걸리고 이제 상한가로 직행한 이런 과정에서 일단 큰 애들이 따라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좀 의미가 있겠다. 물론 여기에 이제 그 에코프로 그룹의 이동채 회장이 이제 그 사면이 확정됐다. 뭐 이런 네. 소식도 전해지긴 했습니다만 에코프로 그룹주뿐만이 아니라 대형 2차 전지주 역시도 이 전고체 배터리나 이 충전 관련주들이 이렇게 상승폭을 키울 때 이렇게 끌려 올라갔다라는 것들은 그러니까 적어도 이런 우리가 가설은 세울 수 있겠죠. 우리 시장에서 2차 전지를 계속 떨어지게 보는 사람들은 많이 있다. 저걸 좀 사야 되는데 타이밍 잡아야 되는데 하는 그런 어떤 좀 수급들 대기 매수세들은 충분히 있어 보인다. 그런 것들이 어제 급기야는 대형주까지도 이런 어떤 좀 나비 효과를 좀 미치지 않았나 좀 요런 이제 생각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자 이게 2차 전지 ETF입니다. 참 최근에 어쨌건 좀 바닥에서 꾸역꾸역 올라오죠. 어쨌건 지금 뭐 시장이 다시금 흔들리더라도 지금 2차 전지가 흔들릴 거라는 좀 그런 생각은 많이 안 들게끔 하는 흐름이에요. 오히려 반도체주 들고 있을 때 또 알 소리 나왔을 때 또 흔들릴 걱정을 할 수는 있을지언정. 네. 그러니까 시장이 참 신기한 게 이런 겁니다. 끝도 없이 올라갈 때는 이 종목을 안 사면 바보가 될 것 같고 끝도 없이 그냥 바닥 파고 있는 이런 녀석들은 또 왠지 내가 사면 바보가 될 것 같은데. 예. 근데 시장은 어느 순간 반대 작용이 나타나요. 근데 2차 전지가 좀 그런 어떤 시그널들을 많이 좀 주고 있는. 어제도 시장이 전체적으로 하방 압력, 그리고 반도체가 어느 정도 좀 지수를 지탱해 주는 와중에서도 2차 전지는 독자적으로 네. 3일 연속으로 양봉을 생성했다라는 거. 이런 것들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그렇다면 결국 2차 전지가 이제 추세적으로 완전히 이제 시작이다라는 느낌이 들 때까지는 일단 투트랙 전략이 가능하겠죠. 일단 업종 대표주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중소형주 쪽에서 이렇게 좀 강한 시세들이 이따금씩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업종 대표주 중심으로 일단은 포지션을 중심을 잡아놓고요.
제가 이제 뭐 엊그저께처럼 이렇게 뭔가 좀 보일 때, 그죠? 그때 말씀을 꼭 그럴 주셔야 때, 돼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이렇게 좀 작은 종목 콕 집어서 얘기하는 케이스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날은 뭔가 좀 저도 초기 와서 말씀을 드린 거였는데, 하여튼 우리 투자의 맛을 계속 집중해서 보시면은 이런 떡도 있다. 예, 이런 맛집이 있다, 메뉴가 있다. 아니 네. 우리 되게 그 승률이 좋아요. 예, 투자의 타율이, 맛 네. 시간에 이제 섹터별로 굉장히 말씀을 많이 주고 계시는데 지금 들어가도 좋을 법한 섹터 말씀 주시면 진짜 잘 가고요. 매운맛으로 불리우는 섹터들은 확실히 주춤거립니다. 네. 그 안에서 우리 오늘 새로운 쪽으로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 네. 통신주는 어떻게 보실지 궁금하네요. 어제 밸류업이라는 키워드 안에 있었던 종목 군단 네. 강했던 건 금융이었고요. 양호했던 건 통신이었습니다. 네. 통신주 보통 맛으로 보세요. 통신주도 언제 한번 해야지 하던 섹터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지금 할 때가 됐고 한번 좀 우리가 다룰 때가 된 것 같아요. 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연초부터 밸류업이다 뭐다 해가지고 사실은 이제 특히 은행주 중심의 금융주가 굉장히 강했고 뭐 그 외에는 사실 뭐 현대차 그룹주 정도 그리고 삼성물산 정도 그 네. 외에 뭐 지주회사 정도 굉장히 사실 밸류업 모멘텀이 좀 특정 섹터에 좀 이렇게 국한된 모습이었는데 사실은 통신주야말로 좀 밸류업에서 좀 금융주 못지않게 부각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종목이긴 한데 의외로 조용하잖아요. 네. 한번 볼게요. 그래서 통신주를 한번 점검을 해볼게요. 위에 거는 SK텔레콤. 어쨌건 지금 그 낙폭을 다 만회하고 지금 그보다는 좋은 모습이고요. 예. 아래 거는 이제 KT인데 역시나 좀 낙폭을 다 만회하고 추가 상승을 노리는 그런 구간. 그러니까 참 조용히 견조해요. 그러니까 SK텔레콤이 이번 달 들어서 얘는 좀 한 1.7% 올라 있고요. KT는 한 2% 정도 하락인데 이번 달 코스피가 현재 5.5% 하락한 거에 비하면 선방했네요. 예, 통신주는 뭐 굉장히 지금 견조한 흐름인데 물론 이제 통신주 자체가 갖고 있는 경기 방어주적인 매력이라는 게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일단은 그 사실 저평가도 맞고요. 그런데 통신주를 우리가 이제 떠올렸을 때 가장 첫 번째로 꼽히는 모멘텀이 배당이란 말이에요.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배당주를 갖다가 보통 추워진 다음에 막 얘기하고 막 연말에 오늘까지 사면 배당 받아요. 꼭 이런 프레임이 갇힌단 말이에요. 지금 준비해야죠. 아, 지금부터. 예, 그러니까 찬바람 불 때는 배당이라는 얘기도 있지만 오히려 더울 때 배당주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시장이 원체 여러 가지 이슈로 막 정말 뭐 춘추 전국시대처럼 이런 섹터 저런 섹터가 움직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는 통신주에 대한 어떤 관심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통신주에 대한 어떤 매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화면 보시게 되면 이것도 사실 왜 얘가 이렇게 밸류업으로 많이 안 올랐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좀 요즘에 좀 조용하긴 한데 뭐 배당 수익률 SK텔레콤이 전년 기준 결산 시가 배당이죠. 7%대, 네. KT 5.7%, LGU 플러스 6%대. 그죠? 4개월만 갖고 있으면 1년 정기예금 이자의 거의 2배 수준, 그죠? PR도 지금 SK텔레콤이 10배, 개 중에 개 제일 고평가입니다, 그죠? 네. KT, LGU 플러스 8배. 그 외국인 지분율이 저렇게 높잖아요. 제가 예전에 그 은행주가 왜 유독 밸류업에 약발이 잘 받는지를 말씀드릴 때 핵심 근거로 외국인 지분율. 왜냐하면 네. 외국인 지분율이 높을수록 주주 환원에 대한 요구들이 거세지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에요. 그런데 통신주가 금융주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밸류업 쪽에 대해서는 좀 이제 덜 오른 측면들이 있고 또 향후에는 은행주 못지않게 고배당을 준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면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밸류업이나 이런 쪽을 봤을 때 지금 아직 많이 올라 있는 은행주나 금융주를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통신주를 볼 것이냐? 그럼 저는 후자 쪽에 더 무게가 실린다 이거죠. 예, 그래서 통신주는 이제 좀 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탑픽은 역시 대장주 SK텔레콤, SK텔레콤을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금융주는 너무 많이 올라가기도 했죠. 밸류업이라는 그 키워드를 안고서 상반기부터 질주를 해줬기 때문에 키 맞추기 논리로 네. 봤을 때도 배당의 매력으로 봤을 때도 통신주가 좀 더 매력 있다로 풀어주셨고 부장님 통신 장비 쪽으로 확장해서 보면 어떻게 보세요? 맞아요. 시청자분들 궁금하실 텐데 네. 자 대형 통신주 위주로 말씀을 드린 이유 이 차트 한번 볼게요. 이게 KMW. 이 KMW는 참 역사적인 종목이죠. 이거는 그 5G 모멘텀으로 어마어마한 시세가 났다가요. 자 보세요. 지금 뭐 고점 대비해서 지금 거의 9분의 1 토막 요 정도 나 있는데 자, 이 연초에 이 종목이 6G 모멘텀, 그러니까 AI의 어떤 초고속, 초시대 뭐 이런 쪽에서 이제 6G가 또 부각될 것이다 하는데 또 그러다 말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은 저도 이제 바닥에 깔린 종목들 굉장히 좋아하고 그런 쪽에 관심이 많지만
통신 대형주 쪽은 제가 좀 관심 섹터로 여러분들께 제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5G 관련한 통신 장비 쪽은 현재로서는 아무 생각이 없다.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별로 뭐 아무리 바닥에 깔렸다 해도 얘를 좀 사야 되지 싶나 이런 생각은 아직 안 든다. 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통신 장비까지 이야기 들어봤고요. 에너지주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간밤엔 국제유가가 한 2% 반락했는데 그 직전일에는 4% 급등이 나왔거든요. 네. 물론 중동 긴장감 때문에 네. 급등이었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에서도 뭐 한국석유, 흥구석유 같은 종목들이 반응을 해줬는데 네. 매운맛이겠죠. 핵 매운맛이죠. 핵 매운맛이요. 자, 화면 보면서 빨리 갈게요. 네. 자, 최근에 어쨌건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가 되면서 WTI가 다시금 이제 80불 선에 이제 근접을 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뭐 에너지 관련주들 움직이고 또 뭐 이란이 이스라엘에 좀 보복한다고 하니까 이제 해운주 좀 꿈틀대고 뭐 이런 모습이기는 한데요. 이게 왜 핵 매운맛이냐면 시세 연속성이 없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급등했다가 이럴 때 잡으시면요 한동안 고생합니다. 그러다 이제 또 오매불망 올라오면 또 아이고 이제 시작인가 하면 또 이렇게 가고 이번 또 시세가 났잖아요. 네. 그럼 다시 이제 옆으로 누울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 사실 뭐 조선주나 방산주 엔지양 패턴하고 좀 달라요. 이건 테마주니까. 그러니까 제가 대왕고래 테마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패턴은 똑같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붉어졌을 때 사시면 보통 물리고요. 그냥 아무도 안 거들떠 볼 때 뉴스 챙겨보면서 요거 좀 중동 위기가 좀 고조될 것 같을 때 하면 그때 밑에서 사시면서 기다리는 게 오히려 좀 유효한 전략인 거지. 이렇게 좀 시장이 핫했을 때 이럴 때는 좀 의외로 여러분들이 승부를 보기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매운맛이다. 보유자들의 영역에서 대응을 해보셔야 되겠고요. 오늘장 분위기는 좋겠죠. 반도체에 힘이 실릴까요? 어제 일단은 그 생산자 물가가 보통 CPI 다음에 발표되는데 어제 이상하게 네. 좀 먼저 발표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PPI, 그러니까 생산자 물가가 좀 예상치 하회하면서 시장이 좀 그거에 반응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밤에 사실 더 중요한 CPI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간밤에 뉴욕 증시가 이게 좀 고아원 보내기 전에 짜장면 먹인 건지 뭐 이런 느낌도 들고 그래서 일단은 시장이 어쨌건 좀 금리 인하 쪽에 조금 더 이제 좀 반응한 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이긴 합니다만 또 CPI를 두고선 또 이제 시장이 좀 돌변할 가능성도 좀 있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물론 오늘의 어떤 좀 뉴욕 증시 훈풍을 이어받아서 상승을 할 것이고 또 표면적으로는 반도체가 좀 주도할 것 같기는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좀 안도하기는 좀 이르고요. CPI까지는 좀 보면서 그 다음에 좀 시장 전략을 꾸리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어느 정도 오늘 힘을 받을 가능성은 있지만 네. CPI라는 변수가 또 남아있기 때문에 네. 강한 접근보다는 어느 정도의 그 관망을 좀 택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전강 후약 쪽으로 좀 흘러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뭔가를 좀 사시겠다면은 일단 오전은 좀 사시는 거는 조금은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체크하고. 예, 차라리 오후장에 힘이 빠진 다음에 뭐 차라리 그때 사시든지 아니면 뭐 오후면 내일 광복절 휴장이니까 그냥 쉬고 와서 뭐 다시 접근하자 뭐 이런 쪽으로 보시면 좋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오늘장 전략까지 챙겨봤습니다. 어느 정도 시장의 흐름을 챙겨보면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우리 조성우 부장님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